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전 세계가 떨고 있는데 중국이 기준금리하고 지급준비율 2달 만에 또다시 같이 내렸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여러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오정근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 가지 악재 중에 하나는 좀 거친 듯이 보이죠. 남북 고위급 협상이 타결되니까요. 네. 어제 증시하고 환율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악재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북한 리스크, 네. 그다음에 중국 리스크,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북한 리스크가 거치면서 어제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저께 1829에서 코스피가 어제 네. 1846으로 반등을 했고요. 네. 그런 여세를 몰아서 환율은 조금 이제 떨어졌어요. 네. 특히 이제 100엔당 원화 환율이 1199에서 1195로 원화 달러당 원화 환율 1199에서 2200선에 가까워졌었는데 네. 2195선으로 안정이 되면서 100엔당 원화 환율도 이제 오랜만에 2년여 만에 1,000원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북한 리스크가 네. 인해서 증시나 외환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반등이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벌써 벌써 금강산 관광이 열릴 것으로 보고 수혜주들이 값이 올랐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좀 값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습니다만 중국이 금리하고 지준율을 동시에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게 뭔가요? 이게 인민은행이 10달 동안 5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2012년, 중국 2012년부터 이제 성장률이 7% 떨어지고, 네. 금년 상반기에는 7%까지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한 6.5%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MF에 하면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문제는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을 공급해 왔어요. 네. 주가는 2014년에 상해하이 종합지수 2000대에서 5,160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네. 그것이 전부 다 문제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네.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져야 되는데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주고 돈을 꿔서 투자하고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을 이렇게 많이 공급했으면은 경기가 살아나면은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를 뒷받침이 되는데, 네. 2년여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춰왔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제 중국 경제는 지금 현재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은 10% 고도 성장기에 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런 고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투자했던 그 부분들이, 네. 근데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심지어는 주택 같은 것도 많이 지었는데, 네. 이것들이 7%의 성장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없어서 네네. 전부 과잉 투자가 되고, 이 과잉 투자가 조정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아하,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그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오늘 풀고 한데도 부양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하고 경제가 괴리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아하. 작년에 중국 갔을 때 산속에 큰 도시도 아닌 산속에 아주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비어있는 채로 지어있는 걸 보고 저걸 다 누가 사서 저기 들어가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중우장대한 사업들이 지금 조정기에 들어갔다. 그럼 내수 경기를 살려서 살려보겠다는 게 중국 정부 당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살아날까요? 그러니까 주택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곳곳에 이제 빈집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IMF 최근 분석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가 과잉 투자인데, 그중에 특히 주택이 지금 굉장히 과잉 투자라서 이 주택이 빈집이 해소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수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또 금리를 낮추고 위안화 평가제를 한두 번 정도 더 해서 또 안 되면은 네. 여기에 투자했던 많은 건설업체나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네네. 그것이 금융부실로 전이가 되면서
2017년, 18년경에 잘못하면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네. 경착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받는 영향이요. 뭐 우리 그 시장이 아주 굉장히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어제 북한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제 1846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1900 돌파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북한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만 올라가는 것이니까 네, 네. 지금 중국 리스크는 여전하고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은 여전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소간에 조금 반등은 있겠지만은 네. 조금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좀 떨어져서 네. 결국은 18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이는 네. 그런 현상을 단기적으로는 지속을 하고 내년 정도 들어가서 이제 연말이나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이 네. 실제화되고 네네. 실제 이제 이루어지고 중국 경제가 이번에 유동성 공급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네. 아마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지금 되지 않았지만 전망이 9월이냐 뭐 연말이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에 그 효과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네,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벌써 이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거는 주가하고는 달라가지고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은 막상 네. 또 인상을 하면 그 충격은 상당히 커집니다. 네. 미국에서 2013년 6월경에도 미국의 그 양적 완화를 중단했을 때 이미 네. 중단할 거라고 버냉키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미리미리 예고해왔는데도 네. 굉장한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 인상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됐지만은 막상 네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 무렵에 지금 중국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락해서 원자재 의존도 높은 신흥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네네. 신흥시장들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수출의 뭐 4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요동치는 저런 경제 어떤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될까요? 묘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중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분의 1을 내보내고 있는데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계속 증가율이 마이너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신흥시장을 개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대부분의 신흥시장들이 지금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내수가 지금 뭐 도소매 음식 숙박은 너무 과당 경쟁해서 안 되고요. 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금융이라든지 의료나 관광 같은 이런 고부가치 서비스업을 교육 같은 거 이런 걸 네.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하나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고 네.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거에서는 계속 규제 당국이 안 내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낙하산 내려가려고. 네. 이 두 가지 해소가 돼서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해소해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서 수출 의존도를 좀 줄이고요. 네. 네. 제일 문제는 우리도 외화 유동성이 과연 충분한지 네. 매일매일 그러면 만기별로 자금 종류별로 점검을 하는 그런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이제 4대 개혁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4대 계획은 뭐 당연히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노동계획이고 두 번째가 금융계획인데 네. 현재 금융과 교육 4대 계획 중에서 금융교육 공공은 포인트가 잘못 잡혀 있어요. 네. 금융계획, 노동계획은 뭐 지금 방향은 바로잡았는데 안 되고 있고 금융은 지금 고부가치 서비스의 핵심 산업인데 네. 그러려면 금융 규제를 획파해야 되는데 금융 규제 획파한다는 얘기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그야말로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해외에 나가는 중고등학교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네. 수요를 창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무슨 뭐 자유학기제 뭐 이런 네. 식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좀 더 확실한 공공기관의 그 통폐합이라든지 민영화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는 4대 부분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좀 네. 실적이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국민의 삶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개혁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였습니다. 7시 23분 30초입니다.